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썸을 타다 보면 여자분이 연락은 꽤 잘 되는데 만나자고만 하면 자꾸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말을 돌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 1에서 2주, 길게는 3주 동안 연락만 하다가 갑자기 일십을 해버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말이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아니 카톡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엄청 좋았던 적도 있는데 연락 잘하다가 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익십을 하는 걸까? 마지막 익십을 당한 카톡을 수없이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실수나 잘못을 했는지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자분에게 피치 못할 만한 사정이 생긴 건 아닌지 판타지 소설보다도 더한 시나리오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자분이 여러분과 연락만 하고 만나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상대 여자분에게 그렇게까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까지 끌리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더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자분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더라도 여러분을 만나지 않는 기간이 2주가 넘어간다면 괜히 그 핑계에 희망을 걸고 있지 마세요. 그 핑계가 사실일 확률은 장담하건대 10%가 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엔 그냥 그 여자분과 90% 이상 거의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혹시 모를 아주 작은 희망만 걸어놓는다는 편한 마음으로 여자분과 계속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 레벨 상위 10%인 플래티넘 이상의 영역에 올라오시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여자분이 3명 아니면 4명 이상이 되는 입장이 되어보시면 여자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체감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플래티넘 이상의 연애 레벨에서는 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여자분이 3, 4명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연락하고 있는 여자분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한정적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락하고 있는 여자분 3, 4명 중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보다 매력 있는 한두 명을 골라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직접 저 상황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왜 도대체 연락만 하고 안 만나는 거지? 아니 안 만날 거면 연락은 왜 하는 거지? 여자분에게 답장은 나름 잘 오고 말도 이쁘게 해주는데 이 정도면 호감이 있는 거 아닌가? 호감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쁘게 말을 해주나? 이런 수많은 의문들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플래티넘 레벨을 찍고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던 가치가 높은 여성분들과 동등한 연애 레벨에 도달하고 나서야 이 간단한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에이 내가 아는 이 여자분은 그런 여자분이 아닐 거야. 약속을 거절할 때 미안하다고도 하고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답장도 성의 있게 이쁘게 오고 평상시에 말투도 다정하고 착한데? 와 같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비극적인 현실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합리화하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여자분이 여러분과 만나지 않고 연락만 2주 이상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은 아직 그 여자분의 옵션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옵션 중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혹시 몰라서 들고 있는 옵션 정도인 것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여자분이 여러분을 옵션으로 갖고 연락만 하면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자분의 인성이 파탄난 것이고 쓰레기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를 흔히들 어장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안 좋게 생각하는데 가치가 높은 여자분들은 정말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포기하면서까지 본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호감 표현을 철저하게 쳐내지 않는 이상 솔로인 상태에서는 여러 남자들을 옵션으로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냥 웃어만 줘도 말만 걸어줘도 아니면 카톡에서 몇 마디만 나눠도 남자들이 바로 당장이라도 고백 공격이라도 할 태세로 이성적인 접근을 해오니까요. 이걸 일일이 다 단칼에 쳐내기에는 다가오는 남자분들의 숫자도 너무 많고 다 쳐내버리게 되면 거의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오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썸 단계에서 여러 사람과 알아갈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진중한 둘만의 관계를 갖기 이전에 당연한 꼼꼼하고 신중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시작한 관계여야지 그 관계의 책임 또한 확신을 가지고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가 아니라 썸 단계에서 여러 사람을 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은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연락만 주고받고 있는 썸 단계, 아니면 겨우 한두 번 만나본 썸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한두 번 만나보고 막 진심이라 그러고 확신이 든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심지어 막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건 여자분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여자분 외모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분보다 더 괜찮은 여자분이 딱히 없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분이 여러분이 아는 모든 여자분들 중에 압도적으로 별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도덕적이시고 여자분이 정말 운명의 사랑의 상대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도 약간 인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저와 함께 되게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두 명을 떠올려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지와 아이유, 아니면 좀 더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제니와 장원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여러분의 썸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시죠? 근데 우선 이제 두 명 다 아직 한 번도 안 만났거나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는데, 단칼에 한 명을 잘라내고 다른 한 명에게 확신을 가지고 직진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충분히 대화도 나눠보고 누가 나랑 더 잘 맞는지, 알고 보면 성격이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열심히 따져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괜히 잘못 선택을 하면 아이유를 놓치거나 뭐 제니를 놓치거나 뭐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제가 쓸데없는 가정까지 해본 이유는, 썸 단계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분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정말 그만큼 도덕적이고 그 여자분에게 진심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분만큼 정말 괜찮은 여자분들이 없어서 그 여자분만 썸 단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마치 여러분이 사랑꾼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마음에 드는 여자분보다 괜찮은 여자분이 없다면 생길 때까지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동아리, 동호회, 취미활동 등 다양한 시도를 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움직여주세요. 늘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분을 노출시켜두고 운명처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늘 매 기회마다 간절해질 뿐이고, 그 간절함은 연애에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매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말대로 정말 그 여자분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썸 단계에서 여러 남자분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 또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자분이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여러분의 설레서 미쳐 날뛰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자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던 얘기를 해보면, 가치가 높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의도적이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자연스럽게 최소 3, 4명 이상의 남자분들을 옵션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그 3, 4명 중 정말 만나고 싶은 한두 명 안에 들지 못한다면 여자분과 만나지 못하고 계속 연락만 하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일주일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말, 즉 이틀로 한정됩니다. 평일에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지만 서로 집이 가깝지 않은 이상 꽤나 무리를 해야 하고 다음날 출근해도 지장이 가니까요. 근데 솔직히 주말 이틀 중에 이틀 모두 남자분을 만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집에서 쉬고 싶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을 겁니다. 혹은 운동이나 독서 같은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직장인 기준 여자분이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주일에 겨우 하루 있는 남자를 만날 시간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여자분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내줄 만큼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통해서 매력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얼굴이 꽤나 훈훈하신 남자분들은 아니 나 잘생긴 편인데 안 만나고 싶나? 내가 그냥 좀 다정하게 해주고 무난하게 호감 표현을 해주면 만나고 싶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어디 가면 잘생겼다는 소리를 꽤나 자주 듣는 남자분들 말이죠. 평상시에 꽤나 얼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분들과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여자분들이 아닌 예쁜 여자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외모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생각이 들려면 잘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다니면 하루에 번호를 두세 번 따일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교 내에서 과가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외모는 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3, 4손가락 안에 드는 외모가 아니라 1000명 중에 3, 4손가락 안에 드는 외모는 되어야지 예쁜 여자분들이 여러분의 얼굴만으로도 매력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는 잘생긴 훈남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그래서 더욱 이런 착각을 자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훈훈한 외모는 평범한 외모 가치를 가진 여자분들에게 가치 있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분들이 아니라요. 외모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외모는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평범한 정도, 아니 여자분이 정말 예쁜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본인이 하시던 대로 조금 훈훈한 외모를 무기로 하셔서 무난하게 다가가다가는 평생 그 여자분을 만날 기회는 가지지도 못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연락하고 있는데도 여자분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만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줄을 서서 본인의 순서가 올 때까지 지그시 기다리세요. 중간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뭐 많이 바쁜가 보다 라느니 혹은 받지도 않을 막 전화를 계속 걸어대는 진상짓을 하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제 영상들을 열심히 보시면서 해야만 할 것들을 다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차례는 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자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매력적이라면 조바심을 내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하세요. 입 밖으로 내거나 카톡을 통해서 텍스트로 뱉어내지는 마세요. 적어도 이런 기분이 들더라도 카톡이나 전화로 여자분에게 이런 감정을 티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연락만 하고 만나진 않냐? 왜 이렇게 답장이 늦냐? 오늘 많이 바빴냐? 너랑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너가 바쁜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서운한 티를 내는 건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카톡을 보냈었는데 여자분한테 정말 요즘 진짜 바빠서 그렇다. 아니면 자기가 원래 답장이 좀 많이 느린 편이라 그렇다. 좀 더 신경 써보겠다. 와 같은 예쁘게 긍정적인 대답이 왔는데도 만남까지 이어지지 못한 건 무슨 경우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여자분에게 저렇게 예쁘게 말이 왔을 정도면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티를 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여러분에게 큰 호감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약속도 없고 할 거 없는 심심한 날에 봐서 얼굴이나 한번 봐볼까? 라는 정도의 작지만 긍정적인 호감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니까 연락이라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을 옵션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조급하고 여유 없는 티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작은 호감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외모나 능력도 여자분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고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만남을 바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 와중에 질척대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면 연애 가치의 3대 요소인 돈, 외모, 연애 레벨 중 여러분이 여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었던 연애 레벨마저 미천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즉 여러분의 사회적 활동 범위 내인 학교, 동아리, 직장 등에서 만난 경우가 아니라 소개팅, 인스타,
데이팅 어플, 번호 따기와 같이 한 번도 여러분의 얼굴을 여자분이 보지 못했거나 마스크를 쓴 상태로 굉장히 짧게 봐서 제대로 얼굴을 못 본 상황이라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매달리고 조급하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프사가 사진빨인가? 실제로는 얼굴도 더 별로고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자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스윗한 말들과 호감 표현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인 좋은 칭찬해주는 법에서도 말했다시피 여자분에게 스윗한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밍에 맞게 해준다면 그만한 필살기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쓰면 여러분의 가치를 한없이 깎아먹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빨리 보고 싶다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막 기프티콘을 막 싸준다거나 과한 격려나 위로를 해주는 그런 얘기들 말이죠. 여자분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허락하지 않고 연락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척거리면서 애정을 갈구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안달남을 계속 티내지 마시고요.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알아갈 기회를 가지시고 지속적인 여유를 그 여자분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애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취업이나 대학과 같은 본인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한 노력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취업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연애에 대한 노력은 왜 이리 소홀히 하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옵션으로 두고 있는 여자분들에게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주는 여자분들을 절대로 그냥 쳐내지 마세요. 이거는 여자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남자분들을 알아갈 기회를 좀 가져주세요. 그냥 쳐내지 마시고요.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여러분의 연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취향을 알 수 있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예뻐도 욕하는 여자분은 싫구나. 나는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엄청나게 예쁘지 않더라도 청결하고 깔끔한 생활 습관을 가진 여자분을 여성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큰 매력을 느끼는구나. 난 내가 챙겨줘야 하는 여자분보다는 날 챙겨주는 여자분을 좋아하는구나. 같은 취향들 말이죠. 여러분도 모르는 새로운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게 되어서 옵션으로만 생각하던 여자분과 소중한 인연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제게 상담을 주셨던 분들 중 상당수가 했던 경험이기에 정말 믿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취향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모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성구안이 생긴 만큼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예전에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여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때문에 연애 레벨이 낮아서 여자분을 볼 때 외모밖에 볼 줄 모르는 부실골 연애 레벨을 가진 남자분들과 외모만 이쁜 여자분과 사귀기 위해 박터지게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외모 가치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총 연애 가치의 합은 높은 그런 여자분을 성구안을 통해 알아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연락은 잘 되는데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톡을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답장이 너무 늦게 오거나 성의 없게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른 여자분들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여자분과 연락을 계속 해주세요. 제발 연애중도 아닌데 한 명의 여자분과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연락하는 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여자분들도 의도적이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옵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지만 썸은 연애를 하기 전 서로를 알아가며 이 사람이 최선인지 탐색을 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고 옵션을 가져갈 때에 애초에 죄책감 같은 것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 제 영상을 보셨다면 썸 단계에서 여러 여자분들과 알아갈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스윗한 호구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스윗한 호구남은 절대로 본인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여자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조차 만나기 힘듭니다.
오늘 여자분과 연락을 할 때 여유를 가지고 연락을 하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저는 여유를 갖고 연락을 하는데도 여자분에게 제 여유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연락을 해도 별로 결과적으로 소용이 없네요. 라는 질문이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경험상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때문에 오늘 마음에 드는 여자분과 연락을 할 때 여유를 실제로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갖게 된 여유를 상대 여자분에게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분 말고도 다른 여자분들도 옵션으로 가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알아가 보기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2주 이상 성사가 되지 않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의 경우 90% 이상 그 여자분과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다른 옵션에 집중하기, 이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면 영상을 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실천해 보시고 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남자가 되셔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고 현실과 타협해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느낌의 상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결혼 상대까지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